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쇼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2022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또 역시 시장은 좀 더 처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시장의 모습이네요.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메시지를 드렸고요. 시장이 좀 조정해 줄 수 있다. 현금화를 많이 가져가자. 종목을 줄여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코멘트를 조금 더 이해하시고 실천하신 분들은 좀 이 시장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고, 그러지 못하고 종목을 많이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고생하는 시장이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예, 주식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는 패턴들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3년 주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3년 상승하면 1년 쉬고 3년 상승하면 1년 쉬고, 그 내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클 자체가 1분기 지나고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락의 끝자리는 2200, 2100포인트 사이일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때가 오면 진바닥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내년 1분기까지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두고 종목의 업사이클이 왔을 때 어떤 업종이 움직일 건지를 포인트를 잡는 게 내년 1분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테마보다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의 주도주의 시그널이 나올 때가 시점인 것 같거든요. 뭐 시그널이라고 하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요 섹터의 세 개예요. 그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가 힘을 못 받는 시장이에요. 이게 업사이클이 들어오는 시점이 이 주가는 레벨업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저점을 잡는 이런 모습이 예측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상저 하하고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상고 하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하반기는 조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저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나스닥의 쇼티지 10,000포인트가 깨져서 시스템 리스크가 조금 더 한번 들어와야 정책, 피벗 정책이 바뀐다라는 것들의 정책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시장을 본다면 좋은, 올해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내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월, 2월, 3월 종목을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현금을 가져가서 어떤 업종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초이스를 할 수 있냐, 이 업종을 잘 구별하는 게 내년에 1분기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개의 축,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쪽을 좀 중심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것들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55,000원 밑에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돌아오니까요. 그 언저리에서 보고 지수 때는 2200에서 2100포인트가 저점 테스트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진바닥자리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2020년, 2021년, 2022년을 봤을 때 2021년에 60조 정도를 매수가 들어왔어서 65조 정도, 올해는 15조 정도 개인들이 매수하는 걸 보여줬어요. 개인들의 매수 금액이 65조였고 올해는 15조 계속 줄어요. 그다음에 20년에는 49조, 45조 이렇게 해서 올해는 되게 많이 주고 내년에 더 줄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수급 사이클을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저희 메시지를 조금 더 귀담아 드시면 매매에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올해는 많이 힘들었던 시장이고 저도 역시 힘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잘 이 시간을 이겨내면 좋은 보상이 오니까요.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기는 전략을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달은 내년에 1월, 2월, 3월 달은 이 코스닥 시가 중에 조그만 것들은 감사보고 미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1월, 2월, 3월 달은 우리 코스닥 매매할 때는 시가 중에 조그만 것도 분명히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졌다라고 매수하면 안 돼요. 그게 1월, 2월, 3월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시장의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종목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대응 전략을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02377-026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1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들 유쾌상쾌 통쾌 시원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파미셀이요. 파미셀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17,000원에 10%요. 아, 좀 높네요. 그죠? 많이 고생 많이 네. 하셨겠어요. 이거 전에 예. 일부 팔고 나머지 갖고 있다가 못 네. 팔아가지고, 네. 예, 올해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네네. 1월 달에 이게 뭐 1월 달에 보면 뭐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여요. 그죠? 이게 네, 다운 사이클이 업 사이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주기 섹터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약바이오의 주기를 보면 2015년부터 거점으로 올라가. 2015년, 그다음에 2018년, 2020년, 그다음에 이 사이는 다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2015년, 18년, 20년에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제약바이오가 이 사이클이 많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제약바이오의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에 그나마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였었어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내년 1분기를 조금 그 컨퍼런스도 또 1월 달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홀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더 사는 것보다는 이 종목을 네. 어떻게 하면 잘 팔고 나올까라는 사이클을 잡는 게 좋아서 이 15,000원까지는 네. 홀딩해서 가는 게 나아요. 이게 뭐 시장이 빠지든 그 언저리까지는 주가가 반등이 좋아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 하는데요. 이쪽 공간까지 네.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네.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내년 1월 달까지는 좀 긁고 가자, 홀딩해서 가자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가져가자. 예,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들의 매도 네. 물량이 많이 있고 그리고 먼저 스탠스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에 그래서 우리가 1월, 2월, 3월 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잘 봐야 될 거는 제약바이오 쪽도 잘 포트에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듯이 네. 1월 달까지는 우리가 좀 추이를 보고 목표가는 15,000원 잡고 가시면 돼요. 흔들리지 말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희 현대차 16만 9천 원에 40%요. 예, 현대차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가 16만 9천 원에 조금 높네요. 그죠? 약간 최근에 사셨나 봐요. 예, 예. 예. 이 현대차 물좀 타고. 예. 말씀하세요. 네. 물 좀 탔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많이 내리고 있는데, 네. 지금 투매를 해도 되는지, 음. 아니면은, 매수가까지 올라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도 이거 장기적으로 본 거예요? 단기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내가 지금 네. 매매의 관점이냐 투자의 관점이냐 이렇게 두 개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한 네. 거냐 매매를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거를 우리가 하신 거예요. 투자는 내가 보면 이 모멘텀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게 투자고 매매는 짧게 치고 하는 게 매매거든요. 그러면 이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매수했냐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거는 어떤 관점에서 이 매수를 하게 된 이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볼 건지 단기적으로 볼 건지. 장기적으로 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방송에서 네. 2023년도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전망이 좋다고 이제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거 좀 더 사도 돼요? 아니면 좀 더 사도 되는 걸로 질문하신 거죠? 네네. 네, 그걸 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상담받는 가장 핵심은 이걸 좀 더 살까요? 아니면 매수가 네. 오면 팔까요? 이거잖아요. 네네. 그죠? 딱 이게 요약이 되는 거죠. 이게 현대차 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 전기차의 모멘텀이 약간 수그러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신차의 판매를 할 때 그 오토리스, 그러니까 이 활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활분 금리가 네. 많이 올라와서 이 판매량이 좀 줄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리스크예요. 두 가지 리스크고 세 번째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건 판매량이에요.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 MS의 점유율을 지금 침투하고 있거든요. 그게 호재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나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현대 기아차는 내년 상반기는 돼야 돼요. 그때까지 좀 끌고 가고 밑에서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사는 것보다는 좀 1분기 정도 지나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거다, 그러면 시장의 추이를 좀 더 보고 밑으로 좀 쇼티지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보는 게 나아요. 그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언저리예요. 이 고점 대비 주가는 얼마나 빠지냐? 40에서 60%거든요. 28만 원이니까 14만 원, 13만 원 요 많이 온다. 그러면 그때 좀 물량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장을 보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내 매수가 온다. 그러면 굳이 파지 말고요. 좀 더 끌고 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엔 뭐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전략이 맞아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괜찮은 그러면은- 종목이다. 네. 네. 그럼 매수 추매를 해도 될까요? 이거 지금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도 시장이 빠지면 종목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예. 시장이 빠지면 종목이 아무리 좋은 것도 빠져요. 그러면 언제 시장이 올라올 때 그때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과의 대비해서 시장에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포인트를 잡는 게 나아요. 지금은 관망 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인데. 아, 네, 평일에는 제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아, 예, 저기 감사합니다. 드림 시큐리티인데요. 예. 회사 믿어도 되는지 실적은 어떤지 많아요. 80%고요. 예, 80% 사셨어요? 네. 3,350원. 물타기 하다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나마 이 회사는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그 보안 쪽이에요. 네네. 잘 아시죠? 이렇게 뭐 모바일 보안, 그다음에 뭐 인터넷 보안, 이 보안 업체예요. 네네. 근데 이거 우리가 살 때 이 80%까지는 우리 비중 조절을 해야 돼.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예요.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그 실적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시가총액 작은 것 주고 돈은 벌어요, 회사가.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이 시큐리티 관련주는 좀 잘 봐야 돼요. 내년에 시큐리티 관련주, 보안 관련주, 그다음에 클라우드 뭐 이런 쪽하고 메타 이런 것 쪽은 좀 우리가 챙겨 봐야 되는 게 내년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이 좀 많지만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주면 손해 없이 나올 수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다음에는 이거 하실 때 이 시가총액 보고 이거 비중 조절을 많이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을 많이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동성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가, 이제 호가가 이 호가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호가 물량이 되게 작아요. 여기 보면 뭐 9주, 여기 보면 뭐 700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비중으로 늘리면 이 종목은 평균으로 봤을 때는 2,000주 이상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호가가 얇잖아요. 유통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팔기가 어려워요. 이 호가들이 없기 때문에. 올랐다가 그냥 쫙 빠져버리고 바로 빠져버리고.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호가가 얇아서 그래요. 얇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물량을 많이 살면 그만큼 핸디캡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게 종목의 사이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종목의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면 안 돼요. 조금 사면 되겠구나. 이 물량을. 그래서 이 종목은 대략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2,000주 정도만 매수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이상 사면 팔기 되게 어려워요. 다음에는 꼭, 예. 목표, 그러면 저 빈중이 많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목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일차 단기 목표는 3,500원이에요. 3,5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반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이게 업사이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요? 예, 올라가요. 얼마 정도 되면 될까요? 3,500원 정도 반 정도 팔고 그때 전화 한번 주세요. 네네. 그때는 또 이제 네. 거래량도 보고 그다음에 이슈가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3,500원짜리니까 3,5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그렇게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기아고요. 네, 다시 한 번만요. 기아 네, 매수가 비중은요? 6,300원이고 10%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좀 네. 있는데 네. 배당 받고 한다고 조금 더 사가지고. 배당 보셨구나. 그죠? 네. 배당이 있기 때문에 배당락으로 때문에 금액이 빠졌는데 아까도 현대차하고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 섹터는 내년에 우리가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딱 두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차 활구 금융에 대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네. 판매량의 계약자들이 줄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 차량 단가가 높아져요. 특히 전기차 쪽에서 배터리 가격이 네. 올라가서 이제 전기차의 모멘텀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년에는 조금 자동차 쪽도 한번 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악재들이 다 반영됐어요. 소비가 위축돼가지고 주가에 반영됐고 인플레이션 악재 반영됐고 금리 압정.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자동차 업종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보다 좀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7만 원 가지고 대응하시면 돼요. 내년에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이 훨씬 유리한 업종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나쁘진 않아요. 지금 더 많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떨어져도 금방 레벨업이 될 거예요. 예, 이거 시장 자체가 밀렸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 빠지냐라고 했을 때는 고점 대비 50%의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5만 원, 6만 원 요 사이가 저점을 만들 확률이 많아요. 고점이 10만 원대였거든요. 10만 원짜리에서 이 반의 50%는 40에서 60%의 이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40에서 60%면 얼마야? 5만 원대, 5만 원, 6만 원에 이 사이에서 저점을 만들어서 박스권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는 팔거나 도망갈 필요 없고 좀 시간을 주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7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산지 한 거의 1년 됐나? 그런데 하도 안 올라가서요. 본전이 9만 1,000원인데요. 네. 지금까지 못 팔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최근에 시세가 좀 났는데? 났는데도 못 팔았어요. 왜 안 본전 안 와가지고. 본전 안 와서 안 팔았어요? 네, 팔 걸. 그래? 그래도 마음고생 네. 되게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9만 천 원이면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들고 계셨을 건데, 그죠? 많은 고생했죠. 음, 근데 예. 이번에는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대응하시면 지금 이 종목은 여기에 이 변곡 라인이에요. 근데 OTT하고 그다음에 엔터하고 그다음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오늘 또 게임주가 강하게 움직이게 중국 한학령 해제에 대한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작사나 게임주나 그다음에 엔터주나 이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1분기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주가를 함에 있어서 매물대라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들이 많이 팔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아무리 나쁜 거라도 사람들이 사게 되면 올라가는 그런 자릿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9만 5천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이 못 가잖아요. 옆으로 계속 행보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흡수. 아까 얘기했던 건 모멘텀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찝어드렸잖아요. 그거는 봉쇄에 대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엔터주나 영화나 OTT 이런 컨텐츠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오프닝 관련주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결국은 봉쇄 해제가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팍팍 치고 못 올라가는 거는 일자 상승의 횡보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물이 흡수되는 그 시점에 다시 레벨업이 될 거니까 9만 원 위에 되면 좀 불안하시면 9만 5천 원 사이에 팔면 돼요. 그때는 꼭 파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때 잘 보고 내 매수가 위에 왔다라고 그러면 물량을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대응을 못한다고 하면 손에 없는 구간에 나오는 게 가장 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그 사이에 매도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위쪽으로 있어요. 그때 잘 파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에코프로 HN 57,000원에 15%요.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어제 많이 빠졌네요. 오늘 많이 빠졌네요. 네. 아니, 선생님이 좋다고 그래갖고 샀는데. 네. 제가 빠지네요. 좋다 그랬어요? 네. 어디서요? 방송에서? 네. 예, 이건 상담할 때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를 좋다고 얘기한 거고 상담자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 아니면 이 상담할 때 종목이 좋아요라고만 사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지금 상담하시는 거를 제가 방송에서 추천하진 듣고. 않거든요. 듣고 사면 안 되고 그분이 매수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올라갔네. 예. 6천 원 정도 올라왔고 6만 원까지 올라왔다 밀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라 이런 방송에서 추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관점이 어느 관점이냐라고 보고 다음에는 내가 살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대응을 못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상담을 하잖아요. 아, 이거 좋아요, 이거 나빠요라고 하는 거는 상담자 매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맞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매수 포인트를 잡고 매도 포인트를 잡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그 상담을 제가 하실 때 아, 좋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분의 가격을 한번 보세요. 알겠죠? 네. 아, 그렇게 안 보면 힘들어요. 이것도 6만 원까지 찍고 내려온 거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쇼티지가 잠깐 나왔어요. 이건 무슨 물량이냐라고 하면 오늘 보면 심리적으로 시장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러면 매도 물량이 어제까지 잘 버텼죠. 시장 대비 그동안은 이 종목은 많이 버텼다는 거 보시면 돼요. 강하기 때문에 실적 그라운드가 백그라운드 되기 때문에 오늘 쇼티지가 나오면 이런 종목은 오늘 파는 게 아니고 좀 더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실적 베이스가 봐줘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늘 파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좀 시간을 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실적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런 끌고 종목들은 갈 수는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거 봐봐. 이거 호가 봐봐. 이렇게 호가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이요? 이 호가가 뭐예요? 호가 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팔라고 하면 이렇게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위에 호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확 줄었어요. 그런 건 뭐냐면 이게 내가 조금만 팔아도 이게 훅 밀리는 거예요. 밑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주가가 단단하게 자꾸 내려오는 거 이게 막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딱 뺐어요. 호가 얇게 되면 조금만 팔아도 쭉 밀려요. 그게 지금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코탁 종목들이나 이렇게 막 시세를 많이 내는 종목들은 오늘 보면 대다수의 이 물량들이 시세가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는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세요. 알겠죠? 네. 예, 그다음에 이게 주식을 살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추천해서 상담하는 종목을 막 사지 말고 이분들의 매수가를 잘 보고 아 여기는 사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매수점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홀딩해서 좀 가져가는 전략 드릴게요. 너무 겁먹지 본전까지는 마시고요. 올 수 있어요. 네, 올 수 있어요. 시간이 네, 좀 걸려도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손해 보고 팔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네, 종목에 네.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삼성생명이요? 삼성생명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5만 5천 원에 10%요. 아,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샀는데 배당주에서 뺄까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너무 빠지네 요즘에. 예, 단가 조정이죠. 이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 추세라고 그래요, 추세. 그러니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영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가 하나 있고요. 예, 금리 인상해주의 수혜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삼성생명 같은 건 삼성전자의 지분 때문에 또 이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멘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익이 많이 난 상태잖아요. 네. 그럼 좀 줄여가는 건 어때요?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예, 그래가지고 현금이 좀 많이 갖고 계세요? 현금을 좀 네. 조금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7만 5천 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고 종목을 7만 정리하는 5천까지 7만 5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추세 때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61선이에요. 61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점에서 만들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허리라인에 반등이 들어오죠. 이 저점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조정을 주면서 추세 자체가 위쪽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에 대한 부분들과 아까 얘기했지만 지분,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생명의 이슈가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끌고 가도 돼요. 근데 요 7만 5천 원이 이 매물이 많아요. 매물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죽고 요 라운드 피겨 자리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좀 걸리나요? 조만간 움직일 것 같긴 해요. 예, 오늘 내일 뭐 배당락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밀어버리고 어제 예. 양봉 들고 오늘 거기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추세 라인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때 팔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수익 챙기는 전략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연말 강연회가 있습니다. 대강연회죠. 우리 주식 챔피언 멘토님들이 4분
부산에서 강연회를 합동 강연회를 하고 합동 강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부산 적십자에서 1시부터 5시까지 우리 네 분의 멘토님의 전략, 내년 전략과 올해의 마감 내용들을 다뤄서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에서 만날 계획이니까요. 부산에 계신 분들은 시간 되신 분들은 꼭 내년장이 궁금하시다 라고 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서 좋은 메시지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강연 안내 보셨죠? 예, 올해의 마지막에 종합 대강연회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메시지를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두산 에너지빌리티요. 네, 매수가격 비중은요? 15,65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이제 그 정부 정책주 이제 그 전에 뭐 문정부에서는 네. 이걸 없앤다 했다가 또 네. 이번 정부에서는 에너지 대란을 해가지고 원전을 다시 살리겠다. 네. 그래서 뭐 어저께 뉴스에서도 원전 비중이 30%로 뭐 9년 만에 올렸다 이래가지고 뭐 좀 좋은 호재 뉴스거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네. 나름 탔는데 네. 뭐 오르지는 않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뭐 하고 있네요. 아, 그렇죠. 내가 사면 올라가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떨까요? 아유, 좋죠. 그죠? 좋죠.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각하는 관점이 어느 관점의 네.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네.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근데 우리 네. 사람들은 보통 주식을 사게 되면 올라갈 거를 많이 생각하고 사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네. 건 떨어질 것도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멘텀들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정확히 알고 네네. 있어요. 예, 그게 모멘텀이에요.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대로 주가는 움직이게 되고 실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커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선방향이 돼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를 가치를 만드는 게 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뭐 원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아예 이 세상의 가장 트렌드예요. 이제 바뀌는 이제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원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보는 게 이 원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 원전, 방산, 뭐 이런 것들이 수혜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모멘텀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정책 모멘텀 아직 사라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네. 가격에 대한 재무에 대한 리스크도 한번 우리가 겪었잖아요. 에너빌리티는 이 재무적인 부분들도 한번 희석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정책 모멘텀하고 수주의 모멘텀을 우리가 보고 대응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나쁜 가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메이저들이 시장 종목이 좋으면 메이저는 살까요, 팔까요? 사죠. 외국인과 네네. 기관 사 모아요. 개인들은 매도를 치죠. 왜? 아까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근데 네네. 좋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급 영향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수급이 네네.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 선생님이 사신 가격과 수급을 볼 때는 이 가격이 네. 싸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미래의 모멘텀들을 접박시킨다면 이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치고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 지금 가격은 가져서 유지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2만 원은 비중을 좀 더 올려볼까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비가 오면 웬만하면 외출하려면 비 그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럼 자고는 비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네. 가장 현명하게 비 그치고 밖에 외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네, 시장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네, 좋은 맞아요. 곳도 비가 와도 비가 그쳐야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외출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비가 네. 내리는데 굳이 지금 비 맞고 나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현금이 네. 있으면 비가 그친 다음에 우리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아.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이 빠질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시장을 잘 보고 이 종목을 대는 게 이게 탑다운이라 그래요. 탑에서 다운을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그만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시장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안정화가 되고 지수 자체가 레벨업이 될 때 그때 조금 더 사도 돼요. 그때까지 우리 예. 현금화 전략이 우리한테 좀 합리적인 기준인 거죠. 예. 그럼 알겠습니다.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그죠? 예. 네네. 그냥 살짝 밀리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이 밀린다 그러면 이 종목은 14,000원 내거든요. 저쪽이 네네. 14,000원일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14,600원, 500원, 14,500원대는 밀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 저점 잡은 거라 거기서부터 네네. 위쪽으로 갈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네. 목표가는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네네. 상단은 22,000원이고 그다음에 이 매물 저항 때는 꼬리 저항 때는 18,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까지 홀딩해서 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한국 BNC. 아, 어려운 거 사셨네요. 예. 아, 이게 딱 들어도 안 해. 이거 40%. 매수가는 얼마세요? 5,800원이요.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차트가 좋다 하길래 뭐 그 샀더만 그때 샀는데 뭐 계속 뭐 정신없습니다. 이건 차트가 안 좋은 자리예요. 누가 어떤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의 나름대로 최근에 산 게 아니고 네. 한 거의 한 20일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그때도 안 좋은 자리예요. 아,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보는 자리는 이 자리는 차트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이 테마로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인 펀드메탈보다는 뭐 코로나 이슈다, 뭐 이슈다라고 해서 붙여가지고 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런 종목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거래를 잘 봐야 되고 차트라는 것들은 뭐냐면 차트는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1월, 2월, 3월 달에 보면 이 차트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적자가 많아요. 적자가 많은 것들은 내년 3월 이후에는 감사 보고서에 미제출되면 정지되는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시즌에 들어올 때마다 이런 종목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발지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튈 거예요. 이 종목은 매집돼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튀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매매 자리는 아니에요. 매매 자리는 우리가 가장 시세가 많이 내는 정배열 라인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그만 종목이기 때문에 이 처졌다 그래 가격이 처진 것들은 거의 올라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다음에는 이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시간이 되게 옆으로 횡보해 버려요. 그 대신에 정비열 한번 구간이 언제쯤 되겠어요? 어느 정도예요? 네? 정비열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한 오래 걸려요. 이런 종목들은 쉽진 않아요. 이거 내년까지 가야 될 지금 거예요. 5,800원에 샀는데 손해보고라도 팔락하는데 어느 정도 파세요. 반등들은 팔아버리세요. 이런 거는 5,500원 요 라인까지 올 거예요. 저항대인데 5,200원 아, 위에 5,000원. 올라오면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이런 종목은 알겠습니다. 급등락이 예. 심하거나 이런 재무적인 적자가 많은 기업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조그만 이 3천억, 2천억, 1천억 막 그다음에 뭐 500억, 600억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우리 재무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정말 잘못되면 이게 감사 보고도 미제출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1월, 2월, 3월 달은 재무 제표를 꼭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요. 웬만한 적자나 연속 적자 기업들은 하지 않은 게 좋아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그런데 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반등? 아까 얘기했지만 5,000원 위에 올라가면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000원 위에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넷마블 69,600원에 10%거든요. 오늘 사신 지 오래됐어요? 좀 되신 것 같은데요? 따라갔어요 지금? 몇 달 된 것 같아요. 아, 많이 그래? 떨어진 줄 알고 샀는데 네. 그때 실수한 것 같아요. 아 그래? 이제 오늘 세게 나왔잖아요. 네네. 오늘 세게 나서 윗꼬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잠깐 분봉 좀 볼게요. 이런 건 분봉 매매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있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오후 2시 정도에 밀리지 않으면 윗꼬리가 나오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한 번 더 이쪽으로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파세요. 오늘 팔지 말고 갭든 자리라 오늘 꼬리가 얼마나 길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있다가 6만 5천 원 위에 가면 파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전체 다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한 5, 60%만 팔까요?
제가 볼 때는 저라면 이게 지금 갭 떠가지고 양봉 하나 나왔거든요. 오늘 거래가 터졌으니까 7만 원 위쪽이 7만 원이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7만 원 네네. 저항을 뜨면 위쪽으로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7만 원이 되게 큰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7만 원 위에 한 번 더 올라서 저항에 꼬리가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이 지키냐 못 지키냐 뚫고 나가냐 못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 7만 원 되면 5% 정도 팔고 나머지는 그냥 홀딩해서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업사이클 때문에 이게 7만 원이 되게 네네. 변곡점 저항대예요. 센 저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네. 봤을 때는 이 종목이 7만 원 라인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는 거예요. 변곡점이에요. 근데 오늘 거래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한국금융지주요. 한국금융주사였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저기 8만 원에 30%요. 아, 8만 원. 정말 오래되셨다. 그죠? 네, 오래 갖고 있어. 한 1년 넘게 갖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배당도 받고 예. 이런 것도 생각해서 오래 갖고 가려고 샀는데 이렇게 떨어지네요. 예, 그러셨어요? 좀 더 네. 1년 정도 더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여유 되세요? 예. 여유 되시는 거죠? 내년에 네.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내년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네. 각이라 그래요. 회전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동상동조. 여기를 보면 이쪽이 저점이고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얘를 반으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반으로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자 어때요? 여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하고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이게 가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네. 라인하고 여기는 요거하고 그다음 여기를 보면 똑같죠. 이렇게 요거만 보세요. 똑같죠. 접히면 딱 접히죠. 네. 여기를 네. 딱 그려놨어. 접히죠. 이게 동상동조라 그래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뭐냐? 요 자리가 오면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요 가격에서도 한 번 위로 올라갔고, 그죠? 요 가격에서도 한 번 또 위로 올라갔고, 또 요 가격이 오면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이게 네. 월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리는 항상 지키는 자리였고, 그러면 여기서는 내년에 시간 주면 사이클이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오래 팔지 말고 지금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더 하면 어떨까요? 추가는 지금 말고요. 조금 더 있다가. 왜 그러냐면 추가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추가 종목을 우리가 추가를 할 때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있어요. 덩치가 있는 거라 시장에 영향을 줘요. 그다음에 이 희석이 돼야 돼요. 이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날벼락이 맞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배당이 세기 때문에 그 배당이 희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이 종목을 더 사시려면 65,000원, 63,000원 넘어가잖아요. 네. 지금 사지 말고 이거는 위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그걸 사거든요. 사서 단가를 낮추는데 더 떨어져요. 이건 뭐냐면 추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추세를 바뀌는 시점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야 쭉 끌고 가는 주가의 특성이 있어요. 주식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을 잘 틀질 않아요. 이게 추세라 그래요. 이 추세대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63,000원이니까 63,000원 위로 올라갈 때 우리가 매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더 사는 거. 왜? 이 가격의 고점은 얼마야? 12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63,000원 넘어갔을 때 추세를 만들 때 매수하는 게 더 나아요. 그때까지 기다렸다 위에서 사요. 알겠죠? 위 가격에 네.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때까지는 좀 현금 갖고 계시다가 63,0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해도 돼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알겠죠? 지금 잠못 사면 밑으로 한번 더 갔다 가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그때 팔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손실이 커지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을 때 조금 비싼 거라도 위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성일아이텍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잘못 들어가지고 죽을 맛이네요. 14만 원에. 제 50%요. 제 방송 안 보시죠? 자주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신규주는 하지 말아라라고 메시지를 많이 줘요. 신규주는 사이클이 2년 돌아요. 거의 모든 사이클이 2년 주기로 돌아와서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점을 하나 만든 주역은 거의 이제 추세가 빠져서 이 저점 라인을 만들어요. 근데 성일아이 같은 경우는 펫배터리 때문에 이슈가 됐지만 펫배터리 산업 자체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처럼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이 오버 가격이 형성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저점 테스트하러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군중 심리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뜯어다 보면 펫배터리의 산업 자체는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하고는 완전 달라요. 근데 이슈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또 언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수요가 많이 일어나야 자동차의 수요가 먼저잖아요. 먼저 일어나야 펫배터리의 산업이 커지는데 이건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에요. 왜 그러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가격의 다운 사이클, 과매도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밀릴 거예요. 예, 많이 그럼 밀릴 거예요.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요? 그러면요? 이 관점의 차이거든요. 해석의 차이인데 제가 이걸 갖고 있다면 저는 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요? 지금 말고 반등이 들어올 때. 종목이 저번에도 12만 원 나이까지 왔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었다가 들어오고 꺾었다가 들어와요. 꺾었다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세가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수 관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의 관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올릴 때 그때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무작정 파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어제 오늘은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었어요. 배당납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팔지 말고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볼 때는 11만 원 위에 12만 원 정도에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니면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네, 그렇게 반등은 대응하시면. 한번 들어올까요? 네, 들어와요.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주식 실업할 때 그냥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봉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다, 올렸다, 들어왔다, 올렸다, 들어왔다,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막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1년, 2년 끌고 간다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펫배터리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가격에 대한 사이클에 맞는 시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해요. 이 종목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지선은 얼마까지 봐야 되나요? 밑에요? 예, 마지막 지지선이 얼마인가요? 이 종목은 지지가 깨졌어요. 그래서 저점 테스트 할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9만 원, 8만 원까지는 한번 찍어도 나쁘진 않아요. 네. 왜요? 그러면 이거 던지는 게 낫겠네요. 던지는 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8만 원, 9만 원 되면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높은 자리에 샀잖아요, 이게. 누가 살아간지 모르겠지만 제일 꼭대기에 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 주식이라는 게. 이게 그때 리포트도 많이 나왔거든요. 뭐 성일아이 때 괜찮다. 앞으로 뭐 더 갈 거다. 그런 거 드시고 20만 원 넘을 거다. 이런 얘기 듣고 사신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내 돈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올해를 벗삼아서 이제 과와 실수를 없게 좀 좀 공부를 하시고 이 주식을 사야지. 그러지 않으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시장이 좀 좋아지니 조금만 더 이 대형주를 살 때는 가격 위치를 보고 사야 돼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되는 거는 높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떨어져 있을 때 가격에 사면 이제 지금 가격이 이제 들어오면 되게 좋아요. 이게 LG 에너지랑 똑같이 움직여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개인들 많이 손해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봐요. 이 사이클에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이 가격이 내려오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기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주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네, 제가 드린 전략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반등 들어올 때, 그다음에 그 기회를 잡고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반등 들어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시장은 별로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좀 더 쇼티지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첨보요. 매수가 비중은요? 24만 3천 원에 네. 23만 4천 원에 30%.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어제 배당락 좀 세게 맞았는데. 아니 이거 괜찮다고 그래서 네. 코치님이 괜찮다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 건데 네. 어제 폭락했어요. 어제는 배당락이었고요. 네.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방송을 해서 우리가 상담할 때는 이게 네. 그 사람 가격이 매수가를 보고 우리가 상담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상담의 그 가격을 보고 우리가 매수하고 좋아요라고 하는 거는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네네네. 제가 상담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저는 추천을 안 해요. 방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네. 참고만 하고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내 가격이 어느 가격이 위치가 어떤 건지를 꼭 판단하고 우리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 떨어지니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세라는 거는 계속 변동성이 있어요.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근데 이런 네.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내가 근본적으로 저 사람이 좋대라고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네네. 물건을 살 때 가서 생선을 살 때도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년에도 네.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좀 손해가 많이 커요. 근데 근데 이걸 계속 가져가야 돼요. 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첨보는- 반만 팔을 이 첨보는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혹시요? 예, 전해질 네, 맞아요. 배터리. 네, 배터리. 네. 그럼 배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지금 이걸 팔을까 다. 떨어지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건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거. 커질 수 있는 네. 산업이냐 아니냐 그 사이클은 조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건 안 좋은 거고 내버려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네네. 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맨날 주가가 네.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앞으로 올라갈 수 있고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 커질 수 있는 산업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단순하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 안 좋아요 팔아야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네.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같은 네. 경우는 내년에도 지금 경기 사이클이 역사이클이고 그다음에 테슬라 그렇죠. 같은 네.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는 건데 결국은 네. 2차 전지는 중심 섹터예요. 당분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이 시청자님이 35만 원, 저기 36만 원 산 가격이 아니라면 지금은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굳이 팔지 말고요.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좀 밀리더라도 끌고 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대원 미디어 14,200원 20%에 구매했었습니다. 아, 그래?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제 그 매수했는데 뭐 거리량도 괜찮고 한 481선까지는 좀 옆으로 많이 기기도 했고 네. 한 480원까지 한번 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미디어랑 뭐 관광 중국 섹터가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 네. 살짝 종잣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옆으로 계속 행보하죠? 계속 행보하죠. 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바닥 라인에서 잡고 있잖아요. 행보하잖아요. 옆으로. 그죠?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종목은 실적 베이스보다는 테마로 많이 움직여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그죠? 네.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나 뭐 엔터나 뭐 이런 컨텐츠 기업들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가의 타이밍을 잡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지지 라인을 보고 막 매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네, 종목은 네.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거래. 네, 네. 거래가 많이 들어왔냐 네, 안 네. 들어왔냐. 거래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 종목은. 거래가 네, 네.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거래가 완전 죽거나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이 정배열의 이격도를 벌린 자리에 시세가 빨리 나요. 근데 이런 종목은 네. 시세가 지금 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윗꼬리들이 많이 있는 게 이게 강하게 거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매물 소화라는 단가이기 때문에 이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실 때는 이 역배열에서 사지 말고 행보자 파지 말고 정배열 있죠. 네. 정배열에서 이격도 20일 이격도가 벌려진 자리거나 웅축돼 있는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정배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빨리 안 나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종목 할 때는 정배열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이격도를 좀 버려놓거나 이격도를 줄였던 파동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하면 좋고요. 이 종목은 15,000원까지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5,500원 그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올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요.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시장이 더 좋을 거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곁에서 많은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